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다음 주 3월 21일부터 서촌 그라운드 시소에서 워너 브론코스트 온 세상이 캔버스 전시가 9월까지 열린다고 해요. 오늘은 전시에 앞서 워너 브론코스트 작가님의 인스타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은 작가님 작업 과정을 한눈에 알기 쉽게 해줘요. 그렇다고 작업 방식이 쉽다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럴까요? 마띠에르 좋아하시잖아요. 평면 회화인데 물감 등 재료들이 두툼하게 물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이죠. 아무튼 작가님의 작품들은 마띠에르의 정점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캔버스에 물감을 듬뿍 퍼서 펴바르고요. 위에 섬세한 미니어처 인물들을 그려넣습니다. 그랬더니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바닷속의 풍경이 완성되었어요. 굳은 물감 위에 붙인 스티커는 아마도 작가님이 직접 만든 미니 팔레트 같아요. WB라고 이니셜도 딱 박아두셨네요. 작가님의 인물 표현이 특히 잘 그렸다거나 독특한 정체성을 지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두툼한 물감으로 이루어진 배경과 만나면 그 효과가 증폭되는 거죠. 하태임 작가님의 컬러밴드 형태와 장마리아 작가님의 마띠에르가 만난 것 같은 배경이 우선 매력적이고요. 이런 추상적 배경을 바다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영하는 작은 인체들이 한 화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작가님의 인스타 게시물을 두 개쯤 보다 보니 게시물의 피드의 형태가 마치 체스판 같아요. 작가님의 기획에 따라 엄청 공들인 인스타 타임라인이죠. 이런 방식은 2015년 7월 17일 작가님이 첫 게시물을 올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에게 소셜미디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한 인터뷰를 보니 젊은 아티스트의 돌파구라고 하셨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창작물을 전시하고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 갤러리가 되었어요. 현재와 미래의 애호가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인 동시에 누구나 엘리트주의적이지 않은 작품을 평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작가님은 예술이 스포츠와 일치할 수 있고 일치해야 하며 은행장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세요. 매우 동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F1 본능의 질주가 3월에 시즌 7이 공개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국내에서도 F1을 비롯한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작가님도 F1을 좋아하시나 봐요. 트랙의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돌아오니 전 세계 투어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거의 360도 가깝게 돌아나가는 곳을 헤어핀 커브라고 하는데 작품 속에도 헤어핀 구간을 치고 나가는 머신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총 3폭의 그림이 만나서 트랙이 완성되었죠. 이렇게 두꺼운 물감층인데도 테이핑이 가능하네요. 테이프를 뜯어내는 과정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재미와 쾌감을 선사해요. 완성된 작품에서는 마치 엔진의 굉음이 들리는 것 같죠? 그림자는 작가님 작품 속 또 다른 환영을 만들어냅니다. 가까이서 보면 물감 덩어리인데 점점 작품에서 멀어질수록 물감층은 수영장에 가득한 물의 깊이가 되고 정오에 가까운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됩니다. 가까이서 보는 물감의 두께는 작가님의 딸에게도 궁금증을 선사했어요. 하지만 전시장에서는 만지시면 안 되죠. 서촌 그라운드 시소에서 열릴 전시의 포스터입니다. 다양한 작가님의 작품 시리즈들이 전부 다 선보일 예정인 것 같아서 기대돼요. 아마도 작가님의 자녀분들의 이름 같은데 플로렌스와 로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세상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을 작품에 담아낸다고 하니 가족 단위 관람 추천드립니다. 사실 어렸을 때 찾는 미술 전시장만큼 강렬한 감성적 자극을 주는 게 또 없죠. 이런 소품 어떠세요?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직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는 작품으로 구상하셨어요. 작가님의 작품의 매력 중 하나는 추상 같은 구상이라는 점입니다. 최강의 추상은 이미 20세기 초 카지미르 말레비치에 의해 완성되었죠.
흰색 위에 흰색은 말레비치가 추구하는 평면 회화의 정점입니다. 저는 워너의 시도가 이런 말레비치에 대한 오마주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작품이지만 작가님의 작업이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더 매력적입니다. 역시나 모나코였어요. 작가님이 F1을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알아챘죠. 바다와 도시라는 매력적인 환경뿐 아니라 천사들만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모나코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특히 F1이나 F2 경기가 열릴 때 찾는 모나코와 페어몬트 호텔에서 바라보는 헤어핀 커브는 작가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나 봐요. 재현보다는 시각적 쾌감에 집중한 작품입니다. 수영장 하면 파란색 물이 가득한 공간을 떠올리시잖아요. 물이 파랗기보다는 수조 안의 컬러가 그런 거죠. 그리고 레인을 가르는 플라스틱은 빨갛고 하얀색이어서 시각적으로 아주 도드라져 보입니다. 작가님은 물과 레인을 역시 두꺼운 채색으로 올려서 쾌감이 전달되는 추상 작업을 먼저 제작하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다양한 포즈로 물살을 가르는 선수들을 그려 넣어요. 양쪽 방향으로 헤엄치지만 딱 화폭 중간에 인물들을 넣어서 화면 속 구성을 완성시킵니다. 이 작품도 아마 서울 전시에 오지 않을까 해요. 이러한 경향의 작품에 대해 작가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자동차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 텍스트를 입히는데 일종의 반예술 스타일이죠. 두 가지 모두 관련된 질감에서 유사점을 볼 수도 있지만 매우 다릅니다. 1909년 미래파 선언을 발표했던 필리포 마리네티는 폭발하듯 숨을 몰아쉬는 벵가도 같은 두꺼운 파이프로 트렁크가 장식된 경주용 자동차가 시모트라케이 니케보다 더 아름답다 라는 문구로 잘 알려졌죠. 운송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자동차 중에서 특히 스피드에 초점을 둔 모터스포츠용 자동차들은 그 자체로 이미 예술작품이었던 겁니다. 작가님은 이런 자동차의 텍스트를 결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셨어요. 이건 물감이 발려진 캔버스를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다시 화폭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과정이 동영상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또 그 세부를 각각 에디션화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세계의 엔트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님은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을 우선 만들고 그 컨셉을 다양한 방향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론들도 만들어요. 과거의 예술가와 다르게 경영자로서의 예술가상을 만드셨다고나 할까요? 예술가이자 관리자, 전시자, 예술작품 판매자라는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업은 물이 아니라 눈이죠.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설원 속에 보드 타는 상상을 해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화이트 물감을 두껍게 올리고 여기에 다양한 포즈의 스키어들을 그려 넣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과 대상은 아마도 더 있겠죠? 작가님의 작업 노트 속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 작품은 도쿄 시부야 교차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라고 해요. 이 역시 에디션으로 제작되었고요. 순도 높은 컬러의 물감층을 아기하는 채로 그리는 작가님이 인상적입니다. 맨 마지막 이미지는 작가님의 에디션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어요. 2018년 당시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작품 가격 기록을 갱신한 분이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 할아버지시죠. 대표작은 누가 뭐래도 예술가의 초상일 텐데요. 이 작품은 아마도 워너 브론코스트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오마주한 작품 같아요. 물론 수영하는 사람의 방향도 다르고 대상도 훨씬 어려졌지만요.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 이렇게 현재의 대가들에 대한 존경심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테니스입니다. 코트와 네트가 심플하고 두껍게 표현되어 있어요.
작가님은 페더러와 조코비치의 경기를 보다가 이 작품을 구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에서 마크 로스코의 냄새를 맡았답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두 개로 분할된 색면, 물론 마크 로스코 특유의 난색이나 중저채도 색이 아닌 고채도의 그린으로 덮여져 있지만 이 작품 역시 작가님 마음속 어딘가 숨어있는 오마주의 발현이 아닐까 해요. 이 작품의 에디션이 마침 아트시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요. 그런데 가격이 생각보다 높네요. 4,150파운드를 환산해보니 780만 원 내외입니다. 작가님이 이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 F1에 빠지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이 작업은 평면이라기보다는 입체입니다. 합판에 아크릴과 폴리에스터를 사용했는데 작품의 사이즈도 보기와 다르게 매우 커요. 긴 변의 길이가 무려 180cm나 됩니다. 작가님의 첫 LP가 바로 비틀즈의 에비로드였대요. 모두 기억하시죠? 비틀즈는 앨범 디자인 역시 그룹의 정체성을 녹이기 위해 고심했는데 멤버들이 횡단보도를 일렬로 지나가는 그 사진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앨범 커버를 패러디했지만 사진이 가질 수 없는 물질성을 작품에 도입해서 브론코스트만의 감성을 담아냈어요. 역시 그림자가 주제인 작품입니다. 소설 피터팬에서 피터가 웬디를 만나게 되는 인연은 바로 잃어버린 피터의 그림자를 웬디가 꿰매주면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만큼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상도 드물어요. 아까 무리를 수영하는 사람과 그림자의 표현처럼 위에서 바라본 자전거 타는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가 실제 같네요.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을 닮은 이 작품의 제작 과정입니다. 마치 눈밭 같은 화이트 위로 예쁜 컬러의 달러 사인들이 그려졌어요. 각 사인들마다 스키어들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작가님은 유머러스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단어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을 달러 사인을 넣은 스키라고 붙였고요. 알프스에서 스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9자리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 사인을 9개 그렸다고 하시네요. 워낙 게시물 숫자가 많아서 쭉 내리다 보니 2021년 10월 15일에 올린 작품에서 마우스가 멎었습니다. 붓질을 파도로 착각하는 서퍼를 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작품 이전에는 이처럼 두꺼운 물감층과 미니어처 사람들로 구성된 작품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대신 남들과 달라지기 위한 여정의 결과물로 타임라인이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 작가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의 타임라인은 이 행복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처럼 다가온 게 아니라 오래고 다양한 시도들의 결과물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첫 게시물은 공교롭게도 뱅크시의 작업을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흑백 너머 컬러가 있네요. 이런 지난날에 대해 작가님은 후배 예비 미술가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술계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여정의 일부이고 실패할 것 같거나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건 타당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이 어디에 들어맞는지 찾아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들도 그것을 좋아할 거예요. 주류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미술의 길이 아님을 작가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전시의 성황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작품 기대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